아이들에게 이런 검은 종이 같은 걸 먹이라고요? 절대 안 됩니다. 뉴욕 퀸즈의 한 공립학교에서 시작된 작은 반란. 학생들은 지겨운 피자와 햄버거에 질려갔고 한 교장 선생님은 모두가 불가능하다 말하는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평범한 김 한 장이 미국 교육계를 뒤흔들고 뉴욕 마트의 김품절 대란을 일으키며 결국 CNN까지 주목하는 국제적 혁명으로 번지리라곤. 반대자들이 지지자로 바뀌고 아이들의 건강과 성적이 놀랍게 변화한 그 기적 같은 이야기. 당신이 믿지 못할 한국의 힘,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1초만 협조 부탁합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콜먼, 학생들은 저를 리사 교장이라고 부릅니다. 뉴욕 퀸즈에 있는 공립학교에서 15년째 교장직을 맡고 있죠. 매일 아침 저는 학교 정문에서 학생들을 맞이하며 그들의 표정을 살핍니다. 교육자로서 아이들의 환한 웃음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니까요. 하지만 최근 들어 아이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리사 교장님, 오늘 점심도 또 피자인가요? 6학년 제시카가 한숨을 쉬며 물었어요. 이런 질문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매주 반복되는 메뉴, 영양가 없는 급식, 그리고 단조로운 맛. 우리 학교 급식의 현실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양 불균형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학부모 모임에서 셀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도 그 말에 100번 동의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 수차례 개선 요청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급식 개혁은 불가능해요. 제임스 국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원칙주의자입니다. 규칙과 현실을 중요시하죠. 하지만 학생들의 건강이 걸린 문제라면 타협할 수 없었어요. 저 역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에 배고픔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된 한 끼 식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박선영 영양사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박선영은 항상 열정적이었어요. 그날도 눈을 반짝이며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한국 학교 급식 영상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외국의 사례를 보여주는 것인가 싶어 큰 기대 없이 화면을 봤어요.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쟁반 위에 놓인 다양한 색깔의 반찬들, 신선해 보이는 야채들, 완전한 한 끼 식사. 학생들은 웃으며 식판을 들고 있었고 영상 속 급식실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이게 진짜 급식이라고요? 제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급식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박선영은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게 한국의 일반적인 학교 급식입니다. 급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교육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화면 속 학생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며 우리 학교 아이들을 떠올렸어요. 햄버거와 피자에 질린 표정, 영양 불균형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 급식 시간을 그저 견디는 시간으로 여기는 아이들. 직접 한국에 가서 보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한국 급식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어요. 박선영의 말에 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미국과 한국은 다르잖아요. 문화도 예산도 시스템도 모두 달라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계속해서 그 영상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표정, 다양한 색깔의 음식들,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변화. 그 영상은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고 한 가지 생각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교육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급식 시스템을 직접 보기 위해 휴가를 내기로 했어요.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결정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비행기에 몸을 맡긴 채 창밖을 바라보며 제 결정이 옳은 것인지 자문했습니다. 교육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옆자리에는 박선영이 앉아 있었죠.
그녀는 제가 한국에서 보게 될 것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지만 솔직히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그렇게나 대단할까요? 결국 학교 급식일 뿐인데. 제 말에 박선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리사, 한국에서 급식은 그저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양, 교육, 문화가 모두 담긴 시간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놀라움이었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항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과 발전된 도시 모습에 감탄했죠. 내일은 서울예술고등학교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특수목적 고등학교 중 하나죠. 처음 방문한 학교 앞에서 저는 긴장했습니다. 해외 교장으로서 다른 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평가하러 온 것 같아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그 학교의 교장 김민주는 따뜻하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콜먼 교장 선생님,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편하게 우리 학교의 일상을 경험해 보세요. 김민준 교장의 안내로 먼저 교실들을 둘러봤어요. 학생들은 집중하며 수업을 듣고 있었고 교사들은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점심시간이 왔죠. 제가 이곳에 온 진짜 이유를 확인할 순간이었습니다. 급식실로 들어서자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음식을 받는 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식판에 담긴 음식을 보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학교 급식인가요? 식판에는 밥과 된장찌개, 연어구이, 그리고 다양한 색깔의 반찬들이 놓여 있었어요. 미국 학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다양성과 영양의 균형이 한 끼 식사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특별한 음식을 나누어 주고 있었어요. 검은 종이 같은 것으로 하얀 밥을 둘러싼 둥근 음식이었죠. 이건 뭐죠? 제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김밥이에요. 한국의 대표적인 간편식입니다. 김이라는 해조류로 밥과 다양한 재료를 말아 만든 음식이죠. 검은 종이에 밥을 싸놨다고요? 이걸 먹으라고?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이라 망설였지만 주변의 학생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에 용기를 내어 한 입 베어 물었죠. 이게 맛있잖아. 입 안에서 퍼지는 고소한 맛과 다양한 재료의 조화가 놀라웠습니다. 김은 바다의 향이 가득했고 안에 들어있는 재료들은 각자의 맛을 내면서도 조화롭게 어우러졌어요. 제 표정을 본 박선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떠세요? 이게 우리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식사입니다. 급식을 먹은 후 저는 학교 주방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조리사들은 모두 전문 요리사 수준의 기술을 갖추고 있었고 식재료는 신선했으며 주방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식재료를 검수하고 영양사가 메뉴를 직접 구성합니다. 모든 식재료는 HACCP 인증을 받은 것만 사용하죠. 주방장 이정훈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계속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뉴욕의 학교 급식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우리는 급식을 단순한 끼니가 아닌 아이들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평생 가는 교육이니까요. 김민준 교장의 말이 제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학교의 급식 문제를 단지 예산과 시스템의 한계로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본 것은 그저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여러 학교를 방문했어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도시의 학교부터 시골의 작은 학교까지. 놀랍게도 모든 학교에서 비슷한 수준의 급식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표정은 어디서나 밝았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 우리 학교의 급식을 바꾸겠다고.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이었지만 이제 확신이 생겼어요. 리사, 정말 그럴 생각이에요? 박선영이 놀라워하며 물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도 이런 경험을 할 자격이 있어요. 급식은 그저 끼니가 아니라 교육이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요.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김밥을 한 번 더 맛보았습니다. 그 단순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음식이 제게 준 영감을 떠올리며 뉴욕에서의 변화를 상상했죠.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첫날, 저는 학교 사무실에 박스 하나를 들고 들어섰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몇 가지 물건들이 담겨 있었어요. 김, 밥, 단무지, 그리고 김밥말이 도구. 간단하지만 제게는 큰 변화의 시작을 의미하는 물건들이었습니다. 리사, 정말 돌아왔군요. 여행은 어땠어요? 학교 비서 마사가 반갑게 물었습니다.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죠.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에도 변화를 가져올 생각이에요. 교사 회의실로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한국 방문 이야기는 이미 소문이 퍼진 상태였죠. 박선영도 그 자리에 있었고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본 급식 시스템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웠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우리 학교에도 한국식 급식을 도입하려고 해요. 순간 회의실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학교사 마이클이 먼저 목소리를 높였어요. 리사,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우리 예산으론 불가능해요. 게다가 아이들이 그런 음식을 좋아할까요? 이어서 다른 교사들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모두 이해할 만한 우려였어요. 저 역시 처음에는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모든 것을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작은 실험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한국 급식 체험의 날을 어떨까요? 제 제안에 박선영이 가장 먼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교사들도 조심스럽게 지지 의사를 밝혔죠.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거니까. 영어 교사 제니퍼의 지지에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산은 아직 넘지 못했죠. 교육청과 학부모들의 허락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제임스 국장을 만나러 교육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부정적이었어요. 콜먼 교장, 좋은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예산과 규정이 있어요. 미국 학교 급식은 오랜 시간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영상을 보여주며 설득했습니다. 단 한 번 시험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제가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못해 승낙했지만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그리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즉시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학부모들이었어요. 저는 학부모 회의를 소집했고 그곳에서 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어요. 우리 애한테 김치 같은 이상한 음식 안 먹일 거예요. 학부모 대표 캐롤린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동조하는 학부모들도 많았어요. 미국 아이들에게 맞는 음식이 따로 있어요. 피자, 햄버거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잖아요. 하지만 모든 학부모가 반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들은 제 아이디어에 긍정적이었죠. 새로운 시도는 언제나 환영해요. 아이들의 식습관을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교육의 일부니까요. 갈등 속에서도 저는 결국 한 달 후 첫 번째 한국급식 체험의 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박선영과 함께 김밥을 준비하기로 했죠. 가장 단순하면서도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량의 김을 구하는 것부터 어려웠고 조리 방법도 다르니 주방 스태프들을 교육하는 일도 필요했어요. 하지만 박선영의 도움으로 천천히 준비해 나갔습니다. 드디어 첫 한국 급식 체험의 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과연 학생들이 김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떨지 걱정되었습니다. 급식실은 평소보다 더 시끌벅적했어요.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식판 위에 놓인 김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돌돌 만초밥인가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이건 김밥이라고 해.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란다. 한번 먹어볼래? 제가 대답했어요. 첫 입을 베어 문 학생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얼굴을 찡그렸고 또 다른 아이들은 놀란 표정으로 더 먹기 시작했죠. 생각보다 맛있어요. 8학년 토마스가 외쳤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더 많은 학생들이 용기를 내어 김밥을 시도했어요. 물론 모든 학생이 좋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날 오후 몇몇 학부모들이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대부분 불만을 제기하러 온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김밥을 직접 맛보고 싶다고 했어요. 한번 먹어볼까? 캐롤린조차도 조심스럽게 김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캐롤린을 포함한 많은 학부모들이 김밥의 맛에 놀라워했습니다. 이게 의외로 맛있네요. 낯설지만 나쁘지 않아요. 첫 번째 체험의 날은 예상보다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첫 번째 한국 급식 체험의 날이 지나고 학교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다음 체험의 날이 언제냐는 질문이 들려왔고 교사들도 점차 관심을 보였어요. 물론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번 체험은 재미있었지만 이걸 정기적으로 하는 건 무리예요. 일부 교사들의 우려가 있었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분분했죠. 특히 캐롤린을 중심으로 한 학부모 그룹은 여전히 전통적인 미국 급식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우리는 미국이에요. 미국 아이들에게는 미국 음식이 필요해요. 저는 이 모든 의견을 듣고 있었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중요했죠.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본 것과 우리 학교의 현실 사이의 격차는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반응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학교를 찾아왔어요. 지역 신문 기자 줄리안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그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콜먼 교장 선생님, 한국식 급식 시도에 관한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더군요. 처음에는 언론의 관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인데 너무 많은 관심을 받으면 부담이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줄리안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마음이 열렸어요. 우리는 그저 아이들에게 더 나은 급식을 제공하고 싶을 뿐입니다. 영양가 있고 맛있고 교육적인 가치도 있는 급식이요. 줄리안은 꼼꼼하게 메모를 하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선 영과도 인터뷰를 진행했죠. 제가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들과 영상도 보여주었어요. 정말 놀라운데요. 이런 급식이 가능하다니. 줄리안의 기사는 다음 주 지역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제목은 퀸즈의 작은 혁명 한국식 급식으로 변화를 꿈꾸는 학교였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기사가 나간 후 학교에는 다른 학교 교장들과 영양사들의 문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우리도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관심은 학교 밖으로도 퍼졌습니다. 지역 식료품점에서는 김과 같은 한국 식재료를 찾는 학부모들이 늘어났어요. 심지어 한 마트에서는 김이 일시적으로 품절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죠. 김을 어디서 사야 해요? 우리 애들이 김밥만 찾잖아요. 한 학부모가 학교에 전화해 김을 구할 수 있는 곳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의외의 반응에 저희도 놀랐어요. 하지만 이런 관심은 우리에게 더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체험의 날에는 더 다양한 한국 음식을 소개하기로 했어요. 김밥 외에도 떡볶이, 잡채, 불고기를 메뉴에 추가했습니다. 물론 모든 음식은 미국 학생들의 입맛에 맞게 약간 조절했죠. 예상대로 떡볶이의 매운맛은 학생들에게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고기와 잡채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좋아했어요. 특히 불고기는 미국 학생들의 입맛에 잘 맞았죠.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게 한국 음식이라고요?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우리를 더욱 고무시켰습니다. 급식 변화의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성공에는 항상 도전이 뒤따릅니다. 급식 변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졌어요. 캐롤린을 중심으로 한 학부모 그룹은 공식적인 항의서를 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미국 학교에서 미국 아이들에게 외국 음식을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미국 급식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교육청의 제임스 국장은 저를 다시 불렀어요. 콜먼 교장,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의견도 중요하니
이 실험은 여기서 끝내는 게 어떨까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제 와서 물러설 수 없었어요. 대신 학부모들과의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공통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학교 급식의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캐롤린과 그녀의 지지자들, 그리고 급식 변화를 지지하는 학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처음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대화가 진행될수록 분위기가 누그러졌습니다. 저는 단지 아이들에게 익숙한 음식을 주고 싶은 것뿐이에요. 캐롤린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다만 그 익숙함이 건강과 영양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거죠.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토론 중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학생 대표들의 발언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김밥 급식 원해요. 피자랑 햄버거만 먹는 건 지겨워요.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보는 것도 배움의 일부 아닌가요? 학생들의 솔직한 의견은 많은 학부모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결국 토론회는 예상보다 긍정적인 분위기로 마무리되었어요. 완전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죠. 토론회가 끝난 후 캐롤린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여전히 확신이 없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원한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줄게요. 그녀의 양보에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중요한 진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더 재미있는 이벤트를 계획했습니다. 바로 김밥 만들기 대결이었어요. 미국 학부모팀과 한국계 학부모팀이 서로 김밥 만들기 실력을 겨루는 행사였죠. 학생들이 심사위원이 되어 맛을 평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이벤트는 예상보다 훨씬 큰 호응을 얻었어요. 양측 모두 열정적으로 참여했고 학생들은 즐거워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는 점이었죠. 경쟁은 치열했지만 결과보다 과정이 더 의미 있었습니다. 미국 학부모들은 한국 식재료에 익숙해졌고 한국계 학부모들은 미국 학생들의 입맛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학교 사무실에 혼자 남아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희망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 장의 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김밥 만들기 대결 이후 학교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급식에 대한 대화가 더 이상 갈등이 아닌 협력의 주제로 변했어요.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심지어 미술 시간에는 한국 음식을 그리는 아이들도 있었죠. 리사 교장님, 다음 체험의 날에는 무슨 음식을 맛볼 수 있나요? 7학년 제시카가 복도에서 저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이런 학생들의 반응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줄리안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 학교의 변화를 취재했어요. 그는 이제 단순한 기자가 아니라 우리의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기사 덕분에 다른 학교들도 한국식 급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콜먼 교장님, 이 이야기가 단순한 급식 개혁을 넘어 문화적 이해와 다양성에 관한 더 큰 이야기로 발전하고 있어요. 줄리안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건강한 급식을 위한 시도였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한국의 김민준 교장이었어요. 그는 우리 학교의 소식을 듣고 직접 뉴욕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콜먼 교장 선생님, 미국에서 한국 급식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도울 일이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김민준 교장의 방문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 급식의 철학과 시스템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실질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았어요. 특히 그가 가져온 조리법과 식단표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제안은 따로 있었어요. 한국의 조리사를 초청해보면 어떨까요? 전문가의 도움이 있다면 더 쉽게 정착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제안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이었죠. 이미 급식 개혁에 많은 비용을 쓰고 있었고 해외 전문가를 초청할 여유는 없었어요.
그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곳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김민준 교장의 도움으로 우리는 한국 식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놀랍게도 선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조리사 김민호가 우리 학교에 오게 되었어요. 미국 급식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해봅시다. 김민호는 첫날부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우리 학교 주방 스태프들에게 한국 요리의 기본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재료 손질법, 간 맞추는 방법, 효율적인 조리 순서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지만 주방 직원들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이 있었어요. 김민호의 영어는 제한적이었고 주방 스태프들은 한국어를 전혀 몰랐죠. 하지만 음식은 그 자체로 언어가 되었습니다. 손짓과 표정, 그리고 맛으로 서로를 이해해 나갔어요. 맛 좋아요. 아주 좋아요. 김민호가 엄지를 치켜들며 말할 때마다 주방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응도 점점 더 긍정적으로 변해갔어요. 특히 캐롤린의 변화가 가장 놀라웠습니다. 사실 김밥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우리 빌리가 요즘 집에서도 계속 먹고 싶다고 해서요. 어느 날 그녀가 학부모 모임에서 말했습니다. 처음에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이제는 지지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김민호의 지도 아래 우리는 정기적인 한국 급식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물론 모든 음식을 한국식으로 바꾸진 않았어요. 일주일에 2번 한국식 메뉴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날은 기존 메뉴와 한국식이 융합된 형태로 제공했죠. 예를 들어 기존의 샐러드에 한국식 드레싱을 곁들이거나 햄버거 패티에 불고기 양념을 가미하는 식이었어요. 이런 접근 방식은 학생들이 더 쉽게 새로운 맛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급식 변화와 함께 교육적인 측면도 강화했어요. 박선영이 중심이 되어 영양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음식의 영양소와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성을 배웠죠. 또한 김민호의 도움으로 간단한 한국 요리 수업도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은 김밥을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밥을 김 위에 얇게 펴 바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요리 수업은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활동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 직접 만드는 즐거움을 느꼈어요. 특히 부모님께 대접하기 위해 열심히 배우는 학생들도 있었죠. 캐롤린의 아들 빌리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집에서 어머니에게 김밥을 만들어주겠다며 열심히 배웠어요. 빌리가 만든 첫 김밥은 모양은 엉망이었지만 캐롤린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요리에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그녀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급식 개혁은 단순히 음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과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점점 더 큰 관심을 받았어요. 다른 학교들에서도 문의가 이어졌고 줄리안의 기사는 이제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교육 전문 매체에서도 취재 요청이 왔죠. 콜먼 교장 선생님, 급식 개혁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한 교육 연구자가 연락해왔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협조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한 이후 학생들의 집중력과 출석률이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식재료 공급망 구축, 조리시간 관리, 메뉴 다양화 등 실질적인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함께하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어요. 박선영의 말처럼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과정에서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급식 개혁은 이제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우리 학교의 자랑스러운 정체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변화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우리 학교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뉴욕 교육청에서는 다른 학교들에도 비슷한 시도를 해보라는 권고를 내렸어요. 처음에는 10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한국식 급식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리사, 이건 당신이 시작한 작은 실험이 이제 본격적인 운동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박선영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공감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학생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교육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되어가고 있었죠. 김민호는 이제 10개 학교를 오가며 주방 스태프들을 교육하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는 음식에 대한 열정과 진심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음식은 세계 공통어입니다. 맛있는 음식은 어떤 언어보다 강력하죠. 김민호의 말처럼 음식은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는 힘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같은 식탁에서 같은 음식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학교의 김밥 프로젝트가 뉴욕 푸드 페스티벌에 초청된 것이었어요. 이 페스티벌은 뉴욕에서 가장 큰 음식 관련 행사 중 하나로 다양한 문화의 음식을 소개하고 맛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가해도 될까요? 아직 완벽하지 않은데. 저는 조금 걱정이 되었지만 학생들과 교사들은 이미 열정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특히 학생 요리 동아리는 매일 방과 후 남아 김밥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우리 꼭 대상 타야 해요, 교장 선생님. 8학년 토마스의 눈빛에는 결의가 가득했어요. 그의 열정에 감동받아 저도 함께 준비에 뛰어들었습니다. 페스티벌 당일, 우리 학교 부스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김밥과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미국 음식들이 방문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특히 불고기 버거와 김치 타코는 순식간에 동이 날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이게 정말 학교 급식이라고요? 믿기 힘드네요. 많은 방문객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김밥 만드는 과정을 시연하고 한국 음식의 특징을 설명했어요. 그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는 혁신적인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수여하는 미래의 식탁상 발표였습니다. 우리 학교의 김밥 프로젝트가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에 모두가 긴장했어요. 그리고 대상은 퀸즈 공립학교의 김밥 프로젝트입니다. 발표와 함께 학생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무대 위로 올라가 트로피를 받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건 단순한 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과 협력의 결실이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박선영 영양사, 김민호 조리사,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 모두의 것입니다. 수상 소식은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줄리아는 대상 수상 장면을 촬영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의 카메라는 이 모든 과정을 충실히 기록해왔고 이제 그는 우리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리사. 줄리안의 말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했을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말처럼 우리의 변화는 이제 뉴욕을 넘어 더 넓은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학교의 소식은 프랑스, 일본, 심지어 중동 국가에서도 관심을 받았어요. 특히 한국의 김회사들은 해외 수출량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김밥 문화가 세계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김밥 웨이브라고 부르기도 했죠. 이런 국제적인 관심 속에서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학교 급식 포럼의 연사로 초청받은 것이었어요. 1년 전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한국 급식을 봤을 때는 그저 맛있는 음식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교육 철학이자 문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포럼에서 많은 교육자들과 경험을 나누며 우리의 시도가 작은 혁명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김한장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한국 방문 중에 김민준 교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었어요. 콜먼 교장 선생님, 당신의 용기 덕분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에게 배우는 시대가 왔네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배우러 왔지만
이제는 우리도 새로운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문화 교류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후 우리의 급식 개혁은 더욱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뉴욕 교육청에서도 공식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예산 문제로 반대했던 제임스 국장도 이제는 우리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었습니다. 콜먼 교장, 당신이 옳았어요. 때로는 변화를 위해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네요. 그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체계적으로 한국식 급식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모든 학교가 똑같은 방식을 따를 필요는 없었습니다. 각 학교는 자신들의 상황과 학생들의 필요에 맞게 프로그램을 조정했죠. 가장 보람찬 순간은 학생들의 변화를 직접 목격할 때였습니다. 출석률이 높아지고 집중력이 향상되었으며 무엇보다 식사 시간이 즐거운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학생들은 이제 급식실에서 서로 대화하며 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치 있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매일 아침 밥 먹어요. 그래야 학교에서 집중할 수 있거든요. 6학년 제니퍼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식습관의 변화는 생활 전반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물론 여전히 도전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새로운 음식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고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필요했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급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이 문장은 이제 우리 학교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믿음이 더 많은 학교에 퍼져나가기를 바랐어요. 작은 김한장이 시작한 변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뉴욕의 학교 급식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시작된 작은 실험은 이제 뉴욕 전역 50개 이상의 학교로 확산되었어요. 한국식 급식이라는 개념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혁신적인 급식 프로그램의 대명사가 되었죠. 리사 교장님, CNN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국 방송에 출연해달라고 합니다. 박선영이 흥분된 목소리로 사무실에 뛰어들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역 신문을 넘어 전국 방송에 관심을 받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정말요? 하지만 저는 그저 겸손할 시간 없어요. 이건 더 많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변화를 가져올 기회예요. 박선영의 열정적인 격려에 못 이겨 방송 출연을 수락했습니다. 촬영 당일 저는 무척 긴장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 학생들의 변화, 그리고 급식 개혁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자 긴장은 자연스럽게 풀렸습니다. 콜먼 교장님, 이 모든 변화가 단순한 김밥 한 줄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놀랍습니다. 처음 한국 급식을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진행자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어요. 검은 종이에 밥을 싼 음식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 입 먹은 순간 제 편견이 얼마나 크던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우리는 종종 익숙하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지만 용기를 내어 시도해보면 놀라운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방송 이후 전국 각지에서 이메일과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다른 주의 학교들에서도 자문을 구해왔고 교육정책 전문가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심지어 미 농무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미국 전역의 학교 급식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데 우리의 경험을 참고하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급식 체험의 날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미국 전체 급식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줄리안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다큐멘터리 김한장의 혁명은 교육영화제에서 상을 받았고 많은 교육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어요. 캐롤린은 이제 학부모 급식 지원단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그녀가 이제는 가장 열정적인 지지자가 된 것이 아이러니했죠. 저는 단지 우리 아이들에게 익숙한 음식을 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적응력이 뛰어나고 새로운 것에 열려 있다는 것을요. 오히려 어른들인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했던 거죠.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많은 학부모들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리더십 아래
학부모들은 급식 프로그램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직접 김밥 만들기를 배우고 급식 시간에 자원봉사를 하며 심지어 한국 음식 요리 교실도 운영했습니다. 김민호는 1년 계약이 끝난 후에도 뉴욕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제 여러 학교를 순회하며 조리사들을 교육하는 컨설턴트가 되었어요. 그의 노력 덕분에 한국 요리 기술은 미국 학교 주방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음식의 좋은 점을 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고기 버거, 김치 타코, 잡채 파스타 같은 퓨전 요리는 학생들에게 친숙하면서도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요. 김민호의 철학은 우리 급식 프로그램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무조건적인 한국 음식 도입이 아니라 문화적 융합과 존중을 통한 새로운 급식 문화 창조였죠. 어느 날 교육청으로부터 특별한 초청이 왔습니다. 우리 학교의 급식 혁신 사례를 전국 교육 컨퍼런스에서 발표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저는 박선영과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곳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교육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단순한 메뉴 변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교육에 대한 철학의 변화입니다. 급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며 학생들의 건강과 집중력 그리고 문화적 이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발표 후 많은 교육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예산과 현실적인 도입 방법에 관한 질문이 많았어요. 저는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와 해결책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김밥 하나, 불고기 한 접시로 시작해도 충분해요.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컨퍼런스 이후 우리 학교는 급식혁신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다른 학교들이 우리의 경험을 배우고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죠. 이제 매달 여러 학교에서 교사들과 영양사들이 우리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리사, 당신의 작은 실험이 이제 전국적인 운동이 되었어요. 박선영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학생들에게 더 나은 급식을 제공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교육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되었으니까요. 특히 기쁜 소식은 건강 지표의 개선이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의 비만율이 감소했고 집중력과 학업 성취도는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이런 결과는 미국 소아과 학회의 연구 논문에도 실렸습니다. 영양 균형이 잡힌 급식은 단순한 신체 건강을 넘어 정신 건강과 학업 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 결과는 더 많은 학교가 급식 개혁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일리노이 등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어요. 물론 모든 학교가 한국식 급식을 그대로 도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과 문화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죠. 캘리포니아에서는 한국 멕시코 퓨전 급식이, 텍사스에서는 한국 텍스맥스 퓨전 급식이 인기를 끌었어요. 전국적인 관심 속에서 우리는 더 큰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국제학교 급식 포럼을 뉴욕에서 개최하는 것이었어요. 한국, 일본, 프랑스, 핀란드 등 급식 시스템이 우수한 나라들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고 함께 발전해 나갈 때입니다. 급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포럼의 슬로건은 우리의 믿음을 잘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 장의 김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신기했어요. 학생들은 이제 급식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에게 급식은 단순한 식사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친구들과 경험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어요. 특히 학생급식위원회는 메뉴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태국 음식을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글로벌 급식 체험의 날로요. 8학년 토마스의 제안에 다른 학생들도 열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변화의 주체가 되었어요. 저는 매일 급식실을 방문해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의 즐거운 표정을 보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특히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같은 음식을 나누며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은 교육의 진정한 목적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교장 선생님,
제가 지금 먹는 이 김밥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알아요? 6학년 제니퍼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떻게 오게 되었지? 선생님의 용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때로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2년이 지난 오늘, 저는 학교 옥상 정원에 서서 아이들이 직접 기른 채소를 수확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급식혁명이 가져온 또 다른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 학교는 한국의 학교 텃밭 프로그램을 도입해 학생들이 직접 음식의 재료를 기르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리사 교장님, 제가 기른 상추가 오늘 급식에 나온대요. 믿어지세요? 7학년 소피아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직접 기른 채소가 급식으로 제공되는 경험은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옥상 정원은 김민호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학교 텃밭이 학생들의 식습관과 환경의식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알고 있었죠. 처음에는 작은 화분 몇 개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학교 옥상 전체가 푸른 텃밭으로 변했습니다. 음식의 여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씨앗부터 식탁까지요. 김민호의 철학은 이제 우리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과학 시간에 식물의 성장 과정을 배우고 수학 시간에는 수확량을 계산하며 사회 시간에는 식량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토론했어요. 급식은 더 이상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통합 교육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CNN이 우리 학교를 다시 찾아와 2년간의 변화를 취재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전국 방송에 나가는 것이 그리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익숙해졌으니까요. 콜먼 교장님, 2년 전 처음 시작했을 때와 비교해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기자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만 꼽기 어려웠어요.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사고방식의 전환일 겁니다. 이제 우리는 급식을 단순한 배고픔 해결이 아니라 교육의 일부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인터뷰 후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김밥의 날이었어요. 2년 전 처음 시작했던 그 메뉴가 이제는 학교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밥은 단순한 김밥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어요. 채식주의자를 위한 채소 김밥, 불고기 김밥, 크림치즈 김밥 등 학생들의 취향에 맞게 다양화되었습니다. 급식실 입구에서 캐롤린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학부모 급식위원회의 회장이 되었어요. 리사, 기억나세요? 제가 얼마나 심하게 반대했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미소 지었습니다. 캐롤린, 당신의 반대가 있었기에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것도 이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급식실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학생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음식을 받고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그들의 식판이었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음식들이 균형 있게 담겨 있었죠. 더 이상 피자와 햄버거 일색이 아니었습니다. 김민호는 이제 주방의 리더가 되었어요. 그는 미국 요리사들과 함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급식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역 농부들과 직접 계약해 신선한 재료를 공급받고 있어요. 이것은 학생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식혁명은 학교를 넘어 지역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박선영은 이제 뉴욕 교육청의 급식개혁 자문위원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열정과 전문성은 더 많은 학교가 건강한 급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리사, 처음에는 단순한 실험이었는데 이제는 전국적인 운동이 되었네요. 믿어지세요? 저도 가끔은 이 모든 변화가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변화된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것이 현실임을 실감했어요. 줄리안의 다큐멘터리 김한장의 혁명은 이제 넷플릭스에서 방영돼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카메라는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기록했고 그 진정성 있는 시선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이 작은 변화가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줄리안의 내레이션으로 끝나는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은 학생들이 함께 김밥을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우리 이야기의 본질을 담고 있었어요. 협력, 배움, 그리고 변화의 용기. 학교 밖에서도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한국 식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뉴욕 곳곳에 한국 식재료를 판매하는 가게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김은 이제 일반 슈퍼마켓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식품이 되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한국 요리 클래스가 인기를 끌었죠. 교장 선생님, 저희 엄마가 이제 집에서도 김밥 만들어요. 제가 학교에서 먹는 게 맛있다고 했더니 엄마도 배우셨대요. 8학년 마이클의 이야기는 우리의 변화가 가정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식문화의 변화는 단순한 음식 선호를 넘어 생활 방식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급식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조용히 교실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오후 수업이 시작되었고 학생들은 집중해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비해 졸거나 산만한 아이들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영양가 있는 점심 식사의 효과였습니다.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학교 게시판에 걸린 포스터가 눈에 띄었어요. 세계 급식의 날 행사 안내였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세계 각국의 급식을 조사하고 발표하는 프로젝트였죠. 이제 우리 학생들은 세계를 보는 눈이 넓어졌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2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며 얻은 성취감.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변화가 한 장의 김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놀라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학생들이 만든 감사 카드가 가득했어요. 그중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덕분에 학교 급식 시간이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행복한 급식 시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했던 변화였으니까요. 창밖에서는 학생들이 옥상 정원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오늘 수확한 신선한 채소들이 들려 있었어요. 내일의 급식을 위한 재료들이었죠. 그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작은 김 한 장이 전 세계를 변화시켰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급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것을. 그리고 그 투자는 이미 풍성한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밝은 미소, 건강한 신체, 그리고 열린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던 변화였습니다. 사무실 창가에서 학생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 세상에 나가면 그들은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우리 학교의 작은 김밥 한 줄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미소 짓게 만들었습니다.